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금요일장 흐름까지 지켜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포착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검색 상위까지 이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내일도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할 종목까지 한 분당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베스트 30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베스트 30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의 베스트 3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가 돋보였는데 특히 기관이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M, 에코프로 집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요, 좀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나오는 바이오주에 접근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장중 급등세를 보인 PJ메탈, 조일 알미늄을 많이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급의 향방 그리고 투자자들의 시선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바로 베스트 30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카페24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주목하고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네. 유튜브 합작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이제 유튜브랑 합작해서 지금 이제 관련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로 꽤나 큰 규모의 전자상거래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여타 지금 바닥을 계속적으로 기고 있고 52주 신저가 나오는 계속 종목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꽤나 높은 상황에서 주가를 오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봉으로 보시게 되면 24년도 5월부터 형성된 파동 자체가 꽤나 크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최초 이제 한 번 정도의 슈팅이 나왔었을 때 구글과의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구글이 3자 유상증자 배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죠. 24년 5월 정도부터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가 지금 한두 달 정도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화려한 지금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나 지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거에 좀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전자상거래 업종 자체가 고평가를 멀티플을 주기에 조금 애매한 업종이긴 합니다. 과연 성장성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업종 중인데 카페24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에서 인앱 결제를 지금 해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도 되게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들과의 합작으로 해서 합작으로 해서 지금은 다른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인앱 결제라고 해서 유튜브 안에서 결제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미 좀 유명한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일단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멀티플이 정말로 높게 형성이 돼도 무방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광고 마케팅의 최대 수혜 종목이고 사실상 금리 인하로 이제 성장주들이 좀 고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카페24 충분히 여기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구글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기 때문에 지분이라든지 여타 현금이 부족할 때 얼마든지 재투자를 가능할 만한 그런 이제 우군이 있다라는 거는 상승 여력 충분히 멀티플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께서는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충분히 늘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 매일 코스피나 코스닥을 파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의 매집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페24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가능하고요. 한 45,000원까지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카페24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기관 순매수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에는 증권가에서 신규 리포트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JLK 가지고 JLK.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의료 AI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사실은 작년만큼의 어떤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워낙에 AI 열풍에 맞춰서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뭐 JLK도 올라갔었고, 루닛, 뭐 뷰너 같은 기업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막상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좀 하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JLK 같은 경우는 국내 주요 거점 병원을 필두로 해서 한 200군데 이상의 병원에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미국에 이제 진출을 준비하고 있죠. 미국에도 이제 뭐 많진 않지만 거점 병원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연내에 뭐 5개 제품에 대해서 뭐 FDA 승인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JLK가 병원에서 한 환자당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실제 얻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몇천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왜 몇천 원 안 되냐면, 그것을 했을 때 비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이죠. 뭐 한 5만 원, 뭐 10만 원, 이 정도에서 JLK가 가져가는 돈이 몇천 원 안 되는 부분들인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AI 관련돼서 진단을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 뭐 1,000불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단위가 다르죠. 또 거기서는 사보험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사보험 시장에서 이것을 선택해주냐 안 해주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FDA 승인을 받으면서 좀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라면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병원의 제품이 장비가 깔리는 게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도 중요한 시장이죠.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이미 유상증자다 혹은 뭐 주가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다 했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달부터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한 11,000원에서 한 17,000원 사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고점 돌파에도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에 급등했다가 오늘 사실 월요일에 상승한 거 다 반납한 부분들이라서 네. 여기서 뭐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박스권 하단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창희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JLK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베스트 30 중에선 처음으로 이 하락률 상위에서 골라주신 경우가 됐는데, 앞서 이 상승했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좀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대응 전략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대표님, 앞서 지금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금요일장도 바로 접근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구간에서 계속 이제 좋은 매수세고 붙고 있고요. 하단부가 이탈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원에서 3만 1,000원 구간에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목표가로 한 4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상승 룸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면서 보유자분들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성 트레이딩 자금보다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보시면 충분히 목표한 가격 혹은 이전 4만 원까지는 앞자리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페24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유 본부장님, 저희 JLK 네. 지금도 접근 가능한가요? 그렇죠. 뭐 금요일에 어떻게 시세가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에 급등했었던 부분이 대부분 반납이 되면서 마감을 했고, 이미 그 최근 5월 달부터 형성됐던 저점이 11,300원, 11,5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오히려 13,000원 초반 이하로 내려갈수록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두 분 다 뭐 내용 얘기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도 워낙 자세하게 짚어주셔서 저희가 대응 전략 한 문장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김진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골치 아픈 종목이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오늘 6만 원이 깨져서 한번 다뤄볼까 하고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기관 일별 이제 매도 주체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180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차트나 이제 뭐 이런 일별 매매 일지를 보게 되면은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9월 2일 정도부터 해서 9월 3일 정도부터 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 거의 한 달 가까이. 네. 적은 양도 아니고요. 이제 100만 주 이상 매일매일 좀 매도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고요. 심지어 이제 차트나 기술적인 부분들도 정말로 이격도가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들어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보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 자체는 가장 좀 힘들었대 있죠. 이제 윈터 이즈 커밍 이래서 반도체가 가장 추울 때 가격대에 거의 근접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에 6만 원이 일단 깨졌고요. 59,900원이 최저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밀릴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1차 당장 근접해서 나오는 거는 10월 8일 날 있을 잠정 실적이 조금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반등의 요소를 좀 삼을 만한 그런 날짜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거나 혹은 이제 안 좋아서 더 좋아질 거야라고 기대했었을 때 주가 상승률이 꽤나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10월 8일 날 기점으로 밑꼬리를 강하게 잡고 올라오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그런 봉지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의 손바뀜이 있을 그럴 만한 매동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한 6만 원에서 한 5만 7천 원 정도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매력도는 현저히 떨어지고요. 엔비디아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다라고 가정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수출 데이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디램이나 낸드 쪽에 이제 출하량 자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가격이 조금 폭락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이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종목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보드 아까 이제 10월 8일 날 실적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던스 같은 게 당연히 제시가 될 겁니다. 근데 가이던스나 혹은 이제 매출 구조에서 HBM 차세대 HBM 라인의 매출이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되면서 어느 정도 얼마나 규모로 납품이 되는지 지금 이제 아직 HBM3E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납품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다음에 D램과 낸드 쪽 이미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힌트는 주긴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잘 나올 건데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춰서 밑꼬리를 강하게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가격 전략을 드릴 때 10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10월 7일, 10월 6일 정도에 나눠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질 거라고는 좀 감안을 못 하겠는데 네. 지금 당장으로는 한 5만 7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10% 정도의 하락 룸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한 5만 5천 원, 5만 7천 원 라인대를 공략을 해보시고 상승 룸이 나온다라고 하면 7만 원 중반대까지는 가능하다. 반등에 지금 당장의 매력도는 없지만 싸다라는 저렴하다라는 그런 메리트와 그래도 삼성전자가 보여줬을 때만 주가의 반등 요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진만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데 이 5만 7천 원 라인대 잡아주셨고 10월 8일 실적 발표 일정도 저희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도 하락률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 한온 시스템의 스토리가 참 웃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주식시장이 참 힘들다. 이래서 해석하기 힘들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지난 5월 달이죠. 한국타이어그룹이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그날은 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는 실망감, 뭐 약간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렇다 할 반등을
주지 못하면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쵸. 3,8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고 제가 조금 반등 주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 한국타이어 그룹이 한온 시스템을 인수를 했는데 지금 한온 시스템이 시가총이 2조거든요. 2조 600억인데 일단 구주를 1조 원대 매수를 했고 만 원대 매수를 했고요. 1억 주를.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래는 한 6천만 주만 하려고 했었던 걸 2배로 늘렸습니다. 유상증자 가격은 좀 떨어졌죠. 원래 5,000원, 5,100원대 하려고 했었던 것을 4,000원대, 4,100원으로 낮춰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물량을 2배로 늘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조 8천억의 한온 시스템을 인수를 했어요. 지분 54%를.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온 시스템이 2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조입니다. 2조인데 1조 8천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매수를 한 거지, 회사를 인수한 것이지, 회사를 인수해서 말아먹으려고 인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망하려고 인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한국타이어 그룹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의구심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타이어 그룹에 편입됐다는 부분들, 현재 시가총액이 2조인데 1조 8천억을 투자했다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이것을 한원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좋게 만들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한원 시스템의 주가는 지금은 한 번 정도는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이번에 이제 EV3에 한온 시스템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EV3가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배터리 관련돼서 열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모델 혹은 다른 브랜드 업체의 전기차 모델에도 충분히 한온 시스템의 제품이 적용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한온 시스템의 주가는 충분히 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V자로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길게 봤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위치에 어느 정도 온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서 오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 한온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9% 넘게 내리는 급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그래도 매력적인 위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저희 세 번째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한온 시스템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1조 8천억. 1조 8천억. 가치 있게 보고 있다. 네. 한국타이어그룹과의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김 대표님 저희 삼성전자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10월 8일만 보고 기다리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조 8천억과 10월 8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볼게요. 김진만 대표님, 저희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기간 순매수 종목이고요. 대한항공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한항공 이제 뭐 사실 주가 상승 탄력은 그렇게 붙지는 않았는데 잘 잇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행보도 잘하고 있고요. 사업적인 구조 개편도 다 하고 있고 사실 아시아나 항공을 조금 인수를 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대한항공의 상승 여력을 좀 많이 막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사실상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장 위험했었던 보릿고개 이제 물류 쪽에서 정말로 초호황을 맞으면서 여객 쪽을 모두 커버하고 남는 그런 이제 실적들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물류 쪽이 빠지는 것을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조금 여행 수요에 대한 좀 급증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메꾸고 그 이상까지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서 정말로 단단하게 차트가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걱정은 이상무고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꽤나 저렴한 염가에 인수를 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이제 한 3, 4분기 정도부터 해서 노이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재평가를 해도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들 주식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항만 물류 쪽 지금 좀 파업이 있는데 네.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급한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항공 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항공 쪽 물류가 운임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약점이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사실 주가상 혹은 지수 레벨상으로 약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 즉 이제 돈은 있는데 살만한 기업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정말로 잘 있기 시작한 초입 부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밸류 프로그램 모에서 한진칼과 이제 대한항공도 같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연말부터 패시브 액티브 자금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이제 좀 밸류를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실탄 보유하신 분들 대한항공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유본 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도 대한항공을 선정을 네. 좀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오늘 같은 날이냐?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안 빠졌다라고 해서 오늘 같은 날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항공주 입장에서는 최악의 하루였죠.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한 19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쐈고 또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들을 했죠. 거기다 유가 같은 경우도 어제 현재도 한 2%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을 정도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항공주들은 좋을 수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전 크게 본다라면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화 강세는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1,200원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유가도 지정학 리스크가 좀 발생해서 중동발 리스크로 좀 반등을 한 것이지 이게 90달러, 100달러까지 갈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일시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유가는 점진적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미 항만 노조가 계속 파업을 하죠. 캐나다는 이미 지난주에 파업을 했고 지금 동부 미국의 항만 노조가 47년 만에 파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일주일만 파업을 해도 이걸 수습한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길어진다라면 연말 소비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성탄절 이거 물량 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항공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비컷 금리 인하하고 있고 유럽은 계속 금리 인하 먼저 시행을 했고 중국도 대규모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면 여행 수요도 중장거리 노선의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대한항공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두 분 다 지금 미국 동부항만 노조 파업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도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길게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오늘 함께 꼽아주신 이 대한항공 대응 전략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사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셔도 된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갖고 계신 분들께는 속이 터질 겁니다. 이제 지금 2022년도부터 거의 2년 동안 주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네. 2만 원대에서 22,0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속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잘 모아놨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정도 이제 추가적인 수급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도 된다. 추가적인 수급 기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 본부장님, 저희 네. 대한항공 한마디 해주시죠. 비상하라. 네, 날아오르라. 네, 네. 끝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비상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